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준 작가 나영채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승호 작가님은 45년 동안 주역 연구에 매진하면서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주역의 원리를 이용한 운 경영의 기술을 소개한 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타고난 운을 바꿀 수 있을까? 불운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경영자라면 조직의 운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머리말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나는 운명 전문가이지만 내 운명에 관해 점치지는 않는다.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운의 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낫다. 운명은 우리의 영혼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에 의해 오래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운을 잘 경영할 수 있다. 나는 고귀하게 행동하는가? 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는 강한 사람인가? 나는 평생 유지해도 좋을 만한 장점을 가졌는가? 고쳐야 할 단점은 무엇인가? 사악한 점은 없는가? 세상이 나를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나에 대해 수천 수백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거기에 숨어있는 운명을 찾을 수 있다. 나의 성품이 너무 강하다면 나의 운명도 너무 강하다. 내가 네모난 사람이라면 나의 운명도 네모난 모습이다. 내가 비뚤어진 사람이라면 운명도 반드시 그렇다. 네. 이런 내용으로 앞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좋은 운을 만들어야 좋은 날이 온다. 운은 시간을 평범하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 법이다.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 무작정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삶에 무엇을 더할지 계속 생각해보고 하나라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지내면 된다. 이미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가장 나쁜 생각은 현재에 만족하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물론 현실을 무조건 비관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소 불만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다. 인생의 성공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은 항상 밖으로 싸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다. 늘 머무는 곳 근방에서만 놀지 말라는 뜻이다. 운이란 밖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다. 운은 집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운은 전선을 통해 전류가 흐르듯이 사람을 통해 흐른다. 그러니 이 흐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사람을 만나야 미래가 있다. 풍요로운 미래는 절약이나 저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시간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만 쓰는 것은 인생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막강해도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적다면 그만큼 인생은 퇴보한다. 운이란 존재하는가? 단순히 노력만 하는 사람과 운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물론 운이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후에 생각해야 한다. 아니 노력하는 가운데 운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인 사대천명이라는 말을 잘 알 것이다. 이는 최선을 다하고 운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운을 기다리는 마음이 추가되어야 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운만 기다리는 것은 거지근성이고 재수없는 짓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운이 오지 않는다. 최소한의 최선을 다하면 인간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다 한 셈이다.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몫은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따라준다면 결과는 더욱 창대해질 것이다. 운 좋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이긴다. 먼 과거 신라시대 이야기를 해보겠다. 김유신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다. 어느 날 언니인 보이가 동생 문희에게 지난밤에 꿈꾼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가야산 위에서 오줌을 놓았어. 그런데 오줌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가야산을 다 적시고 흘러내려 온 도성이 오줌바다에 빠졌다니까? 어휴, 꿈이지만 어찌나 부끄럽단지. 언니 보이는 꿈 얘기를 하면서 몹시 부끄러워했다. 동생 문희는 꿈 얘기를 듣고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꿈은 아주 상서로운 것으로서 이는 장차 언니가 공모가 된다는 의미였다. 보이는 몰랐지만 문희는 이를 알았다. 그래서 문희는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그 꿈 재밌네. 그거 나한테 팔지 않을래? 이에 보이는 대수롭지 않게 반문했다. 뭐 꿈을 사겠다고 정말이야? 그럼. 문희는 그 자리에서 비단 치마를 꺼내주면서 꿈을 팔라고 했다. 그 비단 치마는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귀한 것으로서 보이는 즉각 제안을 받아들였다. 문희는 말했다. 자, 꿈값으로 비단 치마를 주었으니 이제 그 꿈은 내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그 꿈 얘기를 절대로 남에게 해선 안 돼. 알았지? 그래 그래. 보이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동생 문희가 엉뚱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운이란 이런 것이다. 사고 팔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벌거나 손해볼 수도 있다. 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차차 논의하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운도 돈처럼 벌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운을 어떻게 버느냐는 다른 말로 하면 운을 어떻게 좋게 만드느냐다. 하지만 여기서는 운을 번다고 표현하기로 하자. 그래야 그 말의 뜻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열심히 애쓴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봉급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한 달이 지나면 꼬박꼬박 정해진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 돈 버는 시간을 제외한 여가 시간에는 운을 벌어야 한다. 현재는 돈이 중요하겠지만 미래는 운이 중요하다. 사실 오늘날 그만큼 돈을 벌게 된 것도 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운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주역을 심도 깊게 연구해야겠지만 여기서 그것까지 길게 논의할 수는 없다. 다만 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운이라는 말이 아니라 운도 있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필연과 우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우연은 운이 지배한다. 필연이란 실력일 수도 있고 금연일 수도 있지만 운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다. 투기성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운을 느낀다. 그들은 능력보다 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운을 끌어당기는 법을 터득한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도 운의 존재를 암암리에 느낀다. 도박사들의 경우에는 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운을 감지한다. 그래서 운이 나쁜 날은 도박을 삼가 손해를 줄인다. 반면 운의 상승을 감지한 날은 판을 크게 키워 일시에 큰 돈을 번다. 운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운을 말하면서 산다. 운을 벌면 돈도 벌게 된다. 그러나 돈만 벌고 운을 벌지 못하면 돈을 벌게 해주었던 일도 샘물이 마르듯 끝나는 시기가 도래한다. 좋은 운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라. 운은 어떻게 버는가? 방법은 많다. 하지만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운을 벌 수 없다. 운을 벌 수 있는 절대적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운을 벌려면 운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그뿐이다. 운이란 그것을 벌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벌게 되는 것이다. 실망스러운가? 다시 한번 말하겠다. 운을 벌려면 운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즉 이제부터 나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운도 벌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방법은 절대로 따지지 마라. 차차 알게 된다.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다짐부터 해야 한다. 나는 운을 벌겠다고. 운이여 내게 좀 와주세요 하고 천지신명께 빌어도 좋다. 그 자체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운을 생각하는 순간 겸손해진다. 겸손해야만 하늘에 운을 빌 수 있다. 나는 잘났으니 하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좋은 운을 이끌어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재수 나쁜 짓부터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재수 나쁜 짓인가?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부터 알아볼 것이다. 근면이나 실력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실력과 근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실력 외에 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운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스스로가 좋은 운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기 바란다. 좋은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당기는 방법. 인복이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다. 그 중에 재수 나쁜 놈이 섞여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선은 운명의 영토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운명의 영토란 바로 인복을 말한다. 사람을 많이 안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지 내가 만난 그 사람의 기쁨은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에 나만 잘난 게 아니므로 겸허한 마음으로 교류를 넓혀야 한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쓸모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은 최악이다. 매력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목소리 그렇다. 목소리는 영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훌륭하면 매력이 넘치는 법이다. 목소리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기운이 깃들어 있다. 긴 얘기 할 것 없이 좋은 목소리를 내면 매력이 있고 매력 있으면 인복이 있다. 목소리를 어떻게 내란 말인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탁 트인 목소리, 맑은 목소리, 악기처럼 잘 울리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다. 사실 목소리를 위대하게 낸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하지만 목소리는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목소리에 인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독자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를 갖게 된 것이다.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 반드시 목소리가 남다르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목소리 때문이고 사랑을 쟁취하는 것도 목소리 때문이다. 유독 진급이 빠른 사람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다. 복권은 사야 하는가? 돈은 아껴서 인생이 풍족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보통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날의 행운을 바랄 수 없다. 돈을 아끼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사람도 만나지 말고 집구석에 콕 처박혀 문 닫고 숨어 지내면 된다. 돈이란 것은 많이 쓰고 많이 벌어야 한다. 순서는 쓰는 게 먼저다. 이것이 운의 원리다. 사람들은 운을 믿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비과학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과학이 아직 주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과 같다. 복권 당첨만큼 확실한 행운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복권을 사야 한다. 적은 돈으로 운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경건한 마음과 강렬한 소원은 얼마든지 좋은 운을 이끌어줄 수 있다. 하늘의 운을 비는 것도 겸허함도 포함된다. 내가 잘났으니 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상스러운 신념이 아니다. 오만일 뿐이다. 오만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 정신상태로 운마저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좋은 운을 얻고자 하면 갇혀 지내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라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근면성을 높이는 것은 그저 작업량을 늘리는 것뿐이니 좋은 운과는 거리가 멀다. 왕성한 활동이란 질적 변화를 뜻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라고 말한 바 있다. 우주는 변함으로써 진화해왔고 변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의 길을 걸어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왔던 짓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거나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산책하는 길, 출근하는 길은 어떤가? 매일 똑같은가? 아니면 가끔 바꿔보기도 하는가? 옷차림은 어떤가? 평생 캐주얼 차림만 좋아했는가? 아니면 평생 정장만 고집했는가?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 하던 짓도 해봐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운명도 바뀌게 된다. 하루의 생활 패턴을 보라. 매일 똑같지 않은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사 생활도 똑같고 퇴근 이후의 생활도 똑같지 않은가? 작년과 올해의 나의 모습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회사에서는 연봉이 올랐고 집에서는 저축이 늘었다고? 이것은 바뀐 것이 아니다. 평생 30억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바뀌어야 잘 산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것이 없다면 걸음 속도라도 달리해보고 출퇴근 길이라도 바꿔보라. 이처럼 매일매일 무엇을 바꿀 것인지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 생각도 바꿀 수 있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해보라. 집안의 가구 배치도 새롭게 바꿔보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변화해야 한다. 불평하는 사람, 시큰둥한 사람은 왜 불행한가? 불평하는 습관은 점점 증식한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평만 늘어놓다가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는 뇌가 아예 불평하는 쪽으로 굳어져 버린다. 모임에 나가도 재미가 없다. 저쪽에 싫은 사람이 한 명 더 있기 때문이다. 에이, 저 새끼도 왔네. 죽지도 않고 왜 왔지?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정신이 잔뜩 흐려있는 사람이다. 불평이라는 뿌연 안개가 짙게 끼어있으니 현실은 무작정 다 불만스럽다. 무엇을 해도 항상 불평을 해대니 옆에 있는 사람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는 관점이 편협하기 때문이다. 시급히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 불평불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다른 일에 불평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앞에 항소가 지나가도 보이지 않는다. 인생은 다름 아닌 의욕의 역사다. 우리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겠는가? 의욕을 가지라는 뜻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다. 사람은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다. 의욕이란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역의 계상에 지천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하늘의 마음이 땅에 강림했다는 뜻이다. 바로 의욕이다. 의욕은 하늘이 인간사를 바라보듯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세상 만사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재미없는 것도 재미로 삼는 사람은 이미 하늘의 축복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행운이 찾아온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 중병도 사라지고 행운을 잡을 기회도 자주 찾아온다. 하늘의 운행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길고 긴 인생이다. 모든 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정열적인 사람은 성공도 빠르고 실패도 빠르다. 속도가 있기 때문이다. 일의 속도. 이는 정열의 또 다른 모습이다.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열의 한 모습이다. 여간에서 지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열은 특별한 힘인 것이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이 말도 정열적인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이다. 풀 죽어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정열에 반대되는 모습이다. 풀이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하늘이 그를 도울 리 없다. 반대로 정열이 넘치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 그래서 정열적인 사람은 쉽게 성공하는 것이다. 운의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사소한 이익을 놓고 남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 적선하는 셈치고 견딜만하면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좋다.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늘 앞에 자신을 공개해도 좋은 떳떳한 행위를 하게 된다. 몰래 남의 지갑을 훔치고 들키지 않았다고 좋아하는가? 돈은 벌었지만 재수를 크게 잃은 행동이다. 운의 원리는 간단하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면 남에게 복을 주면 된다.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도 하늘이 볼 때 아주 바람직한 행위다. 유기체의 각 부분이 스스로를 잘 돌본다면 몸 전체가 건강하니까 말이다. 반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예컨대 남에게 차비까지 다 나눠주고 자신은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3시간 동안 걸어간다면 이는 공익이 아닌 것이다. 자신을 잘 지키는 것도 공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기회가 닿을 때 남을 도우면 족하다. 남을 해치지만 않아도 재수가 좋아지는 법이다.
자기를 극복하여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공자의 말처럼 사랑하는 행위는 공정함의 꽃이다.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자 공정함의 최고 경지다. 상징을 알면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 C라는 사람인데 총명하기로는 C만한 사람이 찾기 힘들 정도였다. 그런데 그는 머리는 좋지만 이상하게도 자기 앞가림을 못해 가난했다. 그래서 나는 C에게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C는 운을 벌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를 여러 차례 찾아왔고 나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C는 즉각 행동을 돌입했다. 가장 먼저 C는 기상시간을 바꿨다. 그는 원래 오후 1시에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것을 오전 8시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의 목록을 만든 후 억지로 만나기 시작했다. 반면 자주 만나던 사람들과는 만남의 횟수를 현저히 줄였다. 식사는 평소에 먹던 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꾸었다. 면을 좋아하는 C였지만 비빔밥으로 바꾼 것이다. 비빔밥은 C가 평생 기뻐했던 음식이었다. 나는 C에게 계상한 주문도 했다. 5만 원을 1,000원짜리로 바꾸고 노숙자 50명을 만나서 한 장씩 나누어 주라고 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5만 원이 매우 큰 돈이었지만 C는 애써 실행했다. 그 다음으로 C가 한 일은 수십 년간 즐겨 불러왔던 노래를 싹 바꾼 것이다. 장르와 레퍼토리를 바꾼 것만 아니다. 아예 음악 전문 수업을 받으며 음정과 박자까지 새로 배웠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적은 돈이 남아 종업원에게 팁을 주기로 했다. 심지어 평생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영어와 컴퓨터도 공부했고 옷차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점점 바꾸어 나갔다. 이 모든 행동은 수십 년 동안 갑옷처럼 단단해진 C의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었다. 생활 속에서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바꾸었다. 새로운 운동도 시작했고 오래전에 끝날 줄 알았던 인간관계도 대부분 되살렸다. 그리고 C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관까지도 철저히 바꾸었다. 이로 인해 C는 마치 죽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완전히 변화한 것이다. C는 허탈하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운명을 바꾸려는 그의 결심은 점점 더 투철해 갔다. 마침내 C는 운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자 운명이 바뀐 것이다. 좋은 일이 속속 답지하고 가난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부자를 꿈꿀 수도 있게 되었다. 현재 C는 3년 전과 비교해서 형편이 아주 좋아졌다. 그는 자신의 운이 바뀐 것을 실감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욱 획기적인 운명 계책을 꿈꾸고 있다. 나 역시 C의 성공을 100% 믿는다. 행운이란 이런 것이다. 한 가지 행운은 반드시 다른 행운을 몰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대한 행운을 꿈꿀 필요가 없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말이다. 무엇보다도 한 번이라도 행운의 맛을 봐야 한다. 맛이 아니라 냄새만 맡아도 행운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약속이 흔들리면 미래도 흔들린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있다.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약속이란 상대방을 그 시간에 붙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 나도 상대방도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주역의 계상으로 보면 천산돈이다. 이는 하늘을 외면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계상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하늘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늘도 그에게 주려던 행운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지키기 싫은 약속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약속할 때는 미래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과 같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하늘을 속이는 것과 같다. 하늘이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예정해 줄 수 있을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남의 미래를 흔들어 놓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신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좋은 운이 모이는 곳.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보통 사람도 열심히 찾아보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음악회장도 좋고 박물관도 좋고 극장도 좋고 행사장도 좋다. 요즘 잘 나가는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줄 서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데서 함께 줄을 서는 것도 오늘 개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나는 지난 연말에 가수 싸이 씨가 시청 앞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가보았다. 솔직히 나는 그의 노래도 잘 몰랐다. 나이도 많은 내가 애써 군중 속에 뛰어든 것은 생명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그날 나는 좋은 운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운을 좋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할 독자들을 위해 한 가지만 공개하자면 주역 게임에 관련된 발명 특허를 얻게 된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생명력을 얻었고 그로써 구체적으로 운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쉽게 말해 군중이 뿜어내는 기운을 받아 나의 영혼에 활력을 준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군중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다. 이사를 한 사람도 그렇다. 갑자기 일이 바빠진 사람, 물건을 도난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운명이 요동치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된다. 군중은 양의 기운을 분출한다. 그래서 이미 양의 기운이 지나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하는 법이다. 바람이 부는 날 외투를 두툼하게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번째 부류는 오랜 부름 끝에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역시 군중을 피해야 한다. 이제 막 진급한 사람,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임신을 한 사람, 큰 수술을 마친 사람, 갑자기 큰 소득이 생긴 사람 등이다. 이런 사람은 양의 기운이 지금 막 심어지고 있는 때다. 자중이 필요한 시기다. 상징적으로 동짓날은 양의 기운이 처음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공자는 동짓날은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단속했다고 한다. 매사에 흔들리면 안 된다. 좋은 운은 불안한 곳을 피해가고 안정된 곳으로 찾아가는 법이다. 내 인생은 잘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불안은 불신과도 같아서 오는 복도 차버린다. 가령 환자가 자신의 회복을 굳게 믿으면 이상하게도 더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안정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복권 당첨자들도 하나같이 평소에 자신의 행운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자신의 운을 믿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기분 또한 안정된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행운을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안정이다. 열심히 사는데도 재수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늘 요동치는 사람이다. 안정은 곧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고 운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운명의 순환, 부름의 늪에서 탈출하라. 불운에 빠졌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개 유난히 나쁜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 끝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불운한 사람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계속 불운 속에 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실행하기 쉽고 효과도 빠른 것을 소개하겠다. 주역에 그 방법이 있다. 새로운 옷을 많이 입는 것도 방법이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정말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옷이란 좋은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입지 않았던 색다른 옷을 뜻한다.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이다. 도드라지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도 불운의 늪에서 탈출하는 방법이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밥을 먹으면 곧바로 배가 부르듯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듯한 행동들이 어느덧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있다. 돈을 많이 쓰라니 대체 얼마나 걱정할 것 없다. 자식이나 부모한테 쓰면 된다. 아이들에게 써봐야 얼마나 쓰겠는가. 어르신에게 들어가는 돈 역시 큰 돈은 아니다. 여행도 좋다. 시간이 없다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동네를 산책하라. 경치 좋은 공원 같은 곳 말고 낯선 곳 말이다. 말을 적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말이 많으면 운명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 행운 귀신이 볼 때 말이 많은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자주 들으면 나쁜 귀신이 도망간다. 믿고 안 믿고는 독자 여러분의 선택이다. 핵심은 말을 줄이고 들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 실제로 나는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본 적도 많았다. 바로 그릇을 깨는 것이다. 컵도 좋고 항아리도 좋고 병도 좋다.
접시처럼 평평한 것은 안 되고 바닥이 깊은 그릇이어야 한다. 시장에 가서 가장 값싼 그릇을 30개 정도 사라.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한 개씩 1개월만 깨보라. 불운의 늪에서 확실히 탈출할 수 있다. 단 운이란 아무리 빨리 바뀌어도 3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릇을 깨는 행사는 1년에 한두 번씩 아예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행사는 10년 동안 꾸준히 해도 좋다. 실제로 이 그릇 깨기는 독일 사람들도 하는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결혼식 전에 폴터 아벤트라는 행사를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결혼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이다. 폴터 아벤트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각자 집에서 잘 쓰지 않는 그릇들을 가지고 와야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 그릇들을 모두 집어던져 깨트려 버린다. 결혼하는 커플의 새로운 출발 앞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운을 쫓아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릇을 깨면 불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불운이 지속되는 이유는 사방이 막힌 한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릇을 깬다는 것은 현상으로부터 탈피를 의미한다. 그릇을 깨면 재수가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원래 재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불운 속에 갇힌 사람은 종종 그릇을 깨보라. 네, 이렇게 돈보다 운을 벌어라. 예, 제가 읽어봤던 내용 중에 가장 좀 핵심적이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실행해 보세요. 네,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